서울에 역대급 많은 눈이 내려 대설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에 왔다가 갑작스러운 폭설에 한 여성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맥길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루나 존슨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지만 한동안 서울에서 지내며 통합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특히 서울의 실시간 교통정보 관리와 환승 체계에 관심이 많아요. 서울이 워낙 교통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 한국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선물해줬어요. 특히 작년 겨울,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작년 겨울, 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초대받아 서울로 왔어요.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에서 날아온 거였죠.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서울의 겨울 풍경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풀고 세미나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밤사이 정말 엄청난 눈이 쌓였더라고요. 서울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제가 온 날 딱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뉴스에서는 역대급 폭설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고 호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도로는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이러다 세미나가 취소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속상했어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으면 몰라도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그냥 눈 구경만 하고 돌아간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잠깐 실망한 채로 시간을 보내다가 그래도 그냥 호텔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눈 오는 서울이라도 구경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호텔 밖으로 나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가 나갔던 도로 앞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그 전날 그렇게 많이 내린 눈이었는데 도로가 완전히 깨끗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 앞을 열심히 쓸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 앞만 치우는 게 아니라 골목 전체를 관리하는 장면까지 목격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함께 제설 작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몇몇 분들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웃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옆집 할아버지를 부르러 가셨고 잠시 후 할아버지가 삽과 빗자루를 잔뜩 들고 나타나셨어요. 제설제 보관함에서 제설제를 꺼내 옮겨주는 분 등 분업도 착착 이루어지더라고요. 눈을 치우는 동안 동네 사람들 간의 따뜻한 교류도 이어졌어요. 제설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새로 생긴 카페 주인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인사를 건넸어요. 모두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 소식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잠시 넋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작년 몬트리올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몬트리올에서도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40cm는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땐 정말 도시 전체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도로는 완전히 마비됐고 버스는커녕 지하철 입구마저 눈 속에 묻혀버렸어요. 저는 출근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멍하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눈이 너무 빨리 쌓이다 보니 제설 장비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쉴 새 없이 작업하긴 했지만 결국 도시 교통이 이틀간 완전히 멈췄어요. 그때는 정말 끔찍했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이 묶여버려도 언제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모든 게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폭설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이미 제설 작업이 끝난 거예요. 밤새도록 도로를 치우느라 사람들이 잠을 못 잤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나서서 자기 집 앞을 청소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내 집 앞을 내가 치운다는 개념보다는 제설 작업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다 해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연구자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폭설이 내렸는데도 교통이 전혀 멈추지 않았어요.
버스도 지하철도 딱딱 제 시간에 왔고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죠. 그 뒤에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이 있는지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서울은 폭설 같은 상황에서도 실시간 교통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대체 경로를 안내하고 최대한 빨리 교통 흐름을 복구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서울교통공사는 단순히 교통을 운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연구 열정이 더 불타올랐어요. 이런 시스템을 캐나다에도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특히 몬트리올 같은 곳에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열심히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몬트리올 교통공사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어요. 드디어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전부터 추진해 오던 교통 시스템을 바꿀 절호의 기회였죠. 이번에는 서울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연구라는 게 늘 책상 앞에서만 이뤄지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기 위해 왔어요. 1년 만에 오는 한국은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었어요. 인천공항에는 전에 보지 못했던 로봇들이 생겼더라고요. 짐을 들어주는 로봇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이 IT 강국으로 급부상했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공항에만 와봐도 그렇구나 느껴졌죠. 입국 절차도 간편하게 바뀌어 기다림 없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교통 시스템은 온전히 느끼기 위해 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전철을 타러 안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마치 원스톱 서비스처럼 끊김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통계 자료를 봤는데 한국 지하철 역사 중 88%가 엘리베이터로만 이용해도 역사 안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캐나다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충분해 보이는데 현재 11개 역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 중이니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율은 더욱 높아질 거래요. 한국의 지하철 역사는 정말 깨끗했어요. 캐나다 지하철은 솔직히 조금 삭막하거든요. 회색 격의 딱딱한 의자, 조금 지저분한 바닥이 떠오르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곳곳에 조형물이나 아기자기한 포스터가 걸려 있어서 생기가 있어 보여요. 승강장까지 가는 동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카드 한 장이면 어디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캐나다 지하철은 아직도 종이 티켓을 사용하는데 카드를 쓰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재활용도 되고 편의성뿐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했다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 카드 외에 일반 신용카드로도 손쉽게 지하철을 탈 수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카드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승 시스템도 너무 편리했어요. 캐나다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요금을 따로 내야 하거나 시간이 맞지 않으면 불편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효율적이었어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은 당장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달리 서울 지하철이 세계 1위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서울처럼 아주 방대한 지하철 시스템을 어려움 없이 손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하철 곳곳에 잘 완비된 안내 표지판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어, 영어 등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열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도 알 수 있어 편리하더라고요. 서울 지하철은 대부분 거대한 건물 같아 보였어요. 지하철역에 쇼핑센터가 마련된 곳이 많아요. 지하철역사 안에 카페가 있는 곳도 적지 않았죠. 지하철에 내려 커피 한 잔 사서 들고 회사로 바로 들어간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바쁜 출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목적은 교통 시스템도 있지만 폭설 대응 시스템이에요. 한번 경험을 해봤던 터라 서울의 폭설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번 방문은 몬트리올 교통공사 자문위원 직함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서 직접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의 폭설 대응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더라고요. 서울은 기상청에서 눈 예보가 들어오면 바로 비상 대기조가 편성되고 제설 차량은 정해진 노선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리고 눈이 내리기 전에 이미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제적 대응 덕분에 눈이 쌓이기도 전에 도시가 이미 대비를 마친 거였어요. 더 놀라웠던 건 시민들과의 협력 체계예요. 각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 상점들은 자발적으로 제설 책임 구역을 나눠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공무원분들이 말하길 이런 시스템은 단번에 완성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쌓고 개선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래요. 과거에는 폭설이 내리면 대중교통이 마비되는 일이 잦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지금의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의 안내로 교통공사 관제실로 이동했어요.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관제실은 또 하나의 세계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모든 노선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짜여 있어요. 열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노선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체 열차를 투입하거나 우회 노선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래서 지하철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한대요. 실시간 승객 관리 시스템도 대단했어요. 서울은 승객 수가 많은 도시 중 하나잖아요. 특히 출퇴근 시간엔 지하철이 얼마나 붐비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도 열차가 연착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스마트 승객 관리 시스템 때문이래요. 열차마다 승객 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혼잡도가 높은 구간엔 추가 열차를 투입하거나 간격을 조정한다고 해요. 기술적으로도 놀라웠지만 첨단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따뜻하게 녹아들어 있는지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관제센터는 서울의 두뇌 같았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스크린 한쪽에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명동역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호였죠. 관제실의 분위기가 잠시 긴장감으로 변했지만 그 안에서도 모두 침착했어요. 사고가 접수되자마자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고 구간의 신호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AI는 가장 빠른 우회 경로를 찾아냈어요. 심지어 주변 버스 노선도 바로 재조정되었고 지하철역에선 승객들에게 사고 소식과 대체 경로를 안내하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대응이 단 3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고 현장에는 이미 긴급 출동팀이 도착해 있었고요. 이런 빠른 대응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구간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적의 대응 매뉴얼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어요. 부러운 감정과 동시에 실시간 AI 시스템과 기관들의 연계를 하루 빨리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직접 체험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갔어요.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버스 정류장 앞에 투명한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난방이 들어와 따뜻했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했어요. 버스, 지하철 정보는 물론 생활 정보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 놀라워요.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영국 런던 켄싱턴 궁전에서 국제 환경상 그린애플 어워즈 시상식 개최, 에너지 관리, 탄소 감축 부문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2020년 8월 전국 최초 도입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을 보호하는 미래형 버스 정류장으로 스마트 행정의 표본으로 인정받은 거죠. 지하철에서 지하철로 환승도 돈을 내거나 하지 않고 바로 가능해서 편리했는데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은 또 달랐어요. 버스를 탄 후 지하철을 타면 연계되어 할인까지 되더라고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완벽해 보여요. 두 번째 한국 방문으로 특별한 것을 먹고 싶었죠.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알려준 설렁탕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검은색 뚝배기에 보글보글 설렁탕이 나왔어요. 보기만 해도 추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밥과 함께 나오는데 설렁탕 안쪽에는 면이 들어있어 호로록 먹으니 이게 또 별미더라고요. 뽀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니 속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어요. 한국의 소울푸드 중 하나라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연구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던 날, 지하철 근처의 횡단보도에서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마침 눈이 내렸는데 상점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눈을 치우더라고요. 한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눈을 치우고 계셨는데 처음엔 건물 관리인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출근하느라 바쁠 테니 도와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나선 거였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2시간씩 나와 골목길을 치운다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캐나다 같았으면 공공기관이 치워줄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공공기관의 지원만 기다리기보다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답니다. 교통공사 직원들도 이 어르신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뜻한 커피나 도시락을 챙겨드리며 서로 돕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마치 오래된 전통처럼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눈을 치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도 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잠시 멈춰 함께 돕기도 했죠. 세대를 초월한 이웃 간의 공동체 정신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었어요. 또 제설이 끝나갈 쯤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과자나 핫팩을 건네는 따뜻한 장면도 볼 수 있었답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눈길에 미끄러질까 조심조심하면서도 서로 돕는 모습은 마치 도시 전체가 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기술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사람이구나. 서울은 그 두 가지를 너무나 잘 조화시킨 것 같아요. 서울은 단순히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에요.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진정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저는 몬트리올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본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술적 지원이 만나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서울이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에서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캐나다에 돌아가면 이 경험들을 살려서 우리 도시도 더 따뜻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모든 경험 덕분에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연구를 위해 온 곳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폭설을 경험한 계기로 모국이 시스템 개선에 힘쓰는 루나의 이야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항상 제설이 잘 되어 있어 느끼지 못했는데 폭설이 와도 별 타격 없이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